안녕하세요. 금융아침만의 대출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금리 대출을 여러 곳에서 이용하신 분들이 저금리로 대안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알아보다가 상담을 받다 보면 대안대출을 상품을 이용을 해야 된다, 채무통합 상품을 이용을 해야 된다, 아니 통대안 상품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상담사들이. 채무를 통합, 말 그대로 채무를 통합을 해주는 거구나. 대안대출,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안을 해준 거고. 통대안대출, 이거 역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을 해준 거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 상품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채무통합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채무통합은 말 그대로 여러 곳의 채무를 통합하는 상품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금융권에도 대출이 몇 개 있고 대부업체도 대출이 몇 개 있어. 대출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바로 신용 등급의 하락이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출은 금액이 많다고 해서 신용 등급이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많으면 그것도 신용에 영향은 가지만 무조건 많다고 해서기보다는 건수가 몇 건이냐에 따라서 하락하는데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런 채무를 통합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등급은 많이 상승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럼 이 채무를 어디서 통합을 하느냐? 채무를 통합하는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은행에서는 취급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금융권. 이금융권에서 하는데, 자, 이금융권에서는 아무래도 금융사 자체가 이금융권이니까 금리가 그렇게 낮질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금리 상품으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이 통합하는 대출 내역 중에 중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가 있어가지고 이자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자 절감 효과가 아주 크진 않죠. 대신에 채무를 줄여주니까 신용은 좀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여러 곳에 채무가 있으면 월 납입 금액도 좀 높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면 월 납입 금액도 좀 많이 절감하는 효과가 있죠. 다음으로 대안대출을 한번 볼까요? 대안대출, 말 그대로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 자, 이 상품에는 채무 통합을 좀 더 플러스 시킨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대안대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 그러면 내가 고금리가 3건 있고 4건 있는데 달러 하나만 꺼내가지고 저금리로 대안을 할까요? 그렇진 않죠. 가지고 있는 고금리들을 모아서 저금리로 대안을 한다는 거죠. 이 상품의 경우에는 저금리 대안대출은 금융사 중에서도 1금융권,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있고, 그리고 2금융권,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캐피탈은 아니구나. 저축은행에서. 아니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아예 그냥 정부지원자금 있죠. 정부지원자금. 이 상품이죠. 정부지원자금은 대표적인 게 바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버리냐. 바꿔드림론. 진짜 큰일이네. 바꿔드림론이 있고, 그리고 햇살론이 있죠. 자, 이 상품들의 경우에는 장단점이 뭐냐? 바꿔드림론, 은행.
은행으로 대안을 해주는 거죠. 아무래도 은행 쪽이다 보니까 뭐 이자 낮은 건 뭐 당연한 것이고 금융사 1금융권이니까 신용 상승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햇살론의 경우에는 2금융권. 자, 2금융권이긴 하지만 10% 이하의 저금리로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절감 효과는 있죠. 다만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그거죠. 이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이나 둘 다 채무도 통합이 돼요. 네, 여러 곳에 고금리 채무가 조금씩 나눠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다 은행으로 대안을 하거나 아니면 햇살론으로 바꿔드림론을 이용해서 은행으로 대안을 하거나 아니면 햇살론으로 대안을 하는데 단점이 하나씩 있죠. DTI. 뭐한데? DTT라고. DTI가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전에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유명한 그 대사 있죠. 고지전인가?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 유성룡하고 고수인가? 걔가? 자원치 모르는데. 유성룡이가 그자는 그렇다면 왜 남침을 했느냐인가 뭐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겠나 기억이 안 난다겠다. 예전에는 저도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잘 모르겠어. 이유가 뭐냐? DTI를 모르는 게 아니라 DTI 계산 방법이 너무나도 천차만별이에요. 뭐 정부 가이드사항 DTI 40% 이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전에 계산할 때는 월 납입 금액을 가지고 아니면 이자만 가지고 DTI 계산.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납입 금액으로 바뀌고 또 그 이후에는 원금하고 이자까지 바뀌고 이걸 또 잠깐 뭐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지 어쩐 건지 금융사마다 이제 뭐 어처구니 없는 DTI 계산법이 나와버리고 DTI 40% 이내에 들어야 돼요. 아무리 봐도 이건 40%. 연봉이 예를 들어가지고 3천이야. 근데 대출 2천밖에 없어. 예전 같으면 무조건 이거 대안이 됐거든요. DTI 40% 이내에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아니죠. 연봉이 3천이고 부채가 20%면 DTI 66%죠. 무슨 그런 놈의 계산법이다. 지금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계산법들이 이제 난무해가지고 솔직히 대안을 해주는 이제 정부 지원 상품이 거의 뭐 없어요. 바꿔드린 놈도 이제 없어지잖아요. 이것도 없어지고 햇살론도 뭐 여기서 생계자금하고 대안자금으로 나눠지는데 대안자금 취급하는 거 거의 없어요. 지금 생계자금만 취급하고 있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현재 대안대출 상품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통대안. 통대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채무통합하고 이 대안대출을 합해 놓은 상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용 중인 모든 채무를 상환 후 은행부터 재대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 많아. 거기다 고금리도 많고. 그래서 이걸 좀 이자를 낮추고 대출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또 통합도 하고 싶고. 그래서 연락을 줘. 자, 채무 통합을 한번 해볼게요.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네요. 대안으로 해볼게요. 부채가 너무 많아서 안 되네요. 어쩌라고 그럼. 나는 어쩌라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이 통대안인데 얘네들 모두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이에요. 그런데 A는 금융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통대안이라고 불러요?
왜 통대안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이 상품은 어떻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채무를 통합하고 싶어요. 저금리로 대안해보고 싶어. 라고 고객님께서 문의를 주시죠. 부채가 많아서 안 돼요. 부채가 많아서 안 돼요. 신용 등급은 그나마 괜찮은 정도는 아니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등급인데 대출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이금융권 대부업 이렇게 고금리 대출이 많은 거예요. 적용될 수 있는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 상담사들이 고민 끝에 기존에 있는 대출을 다 상환을 해버리고 신용 등급을 좀 올려놓으면 이분은 은행에서 충분히 많은 대출을 이용을 해서 현재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금액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자 절감이 굉장히 크고 또한 신용 등급도 많이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라고 고민해서 만든 게 이 통대안이라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담사들이 처음 이렇게 그냥 이름을 지은 거예요. 금융사에서 있는 상품이 아니라. 왜? 현 이용 중인 모든 채무를 상환 후 재대출 저금리로 대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채무를 다 상환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통이란 문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한꺼번에 대안을 한다. 통으로 대안한다. 그런 뜻으로 상담사들끼리 은연중에 하던 얘기가 이제는 뭐 정식 대출 상품명처럼 이렇게 와전이 됐다거나 해야 되나?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여기서 다 안 되던 분들이 이걸로 가능해 버리니까 특히나 이렇게 하면서 은행에서부터 저금리로 대출 이용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신 분들은 이걸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통대안은 정식 고용된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광고를 할 때도 뭐 통대안이라고 광고도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통대안을 대놓고 광고도 하지만 저금리 대안대출, 저금리 채무통합 이런 문구, 그러니까 금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문구, 이 상품을 해서 광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고 안 되신 분들을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금융사에서 정해진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고객분들도 많이 좀 의심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왜 당신들이 내 돈을 마음대로 갚아줘요?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보이스피싱 아니야? 이렇게 좀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 유튜브를 보면 통대안에 대한 많은 영상이 있어요. 통대안을 신청을 해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다른 업체에서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오긴 했는데 제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통대안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불만을 표시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죠. 왜?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니까 현재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요. 이것만 제가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면 이거라도 진행이 되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찌됐든 구분을 꼭 하자면 채무통합은 여러 곳에 채무를 통합하는데 이금융권에서 운영하는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금리로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 대안대출의 경우에는 정부전자금으로 대부분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 정부전자금이 바꿔드림론 혹은 햇살론이 근데 솔직히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 대안자금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롭고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 마저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이용하는 게 바로 이 통대안이고 모든 채무를 상환해서 은행부터 다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그런 상품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통대안이나 채무통합 그리고 대안대출 상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 중에 고금리 대출, 즉 10% 중후반 20% 넘는 거 이런 대출이 현재 은행에서
아니면 10% 미만의 금리로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아졌다. 그러면 바로 이런 상품으로 저금리로 대안을 할 수 있는, 하다못해 채무를 통합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고금리 대출이 참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게, 이게 한번 이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잘 되면 갚아야지. 갚으면 좋아요. 근데 뭐 이게 사람 계획대로 그렇게 잘 돼갑니까? 이 고금리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은행이 저금리 대출 이용하기가 이제 힘들어져요. 은행에서 당신 1금융권 대법치 이용하네요? 그럼 우리 쪽에서 대출을 못 해줘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이곳에 있는 이 고금리 채무 때문에 안 해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걸 빨리 없애야 돼요. 내가 자금이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자금을 어떻게 빌려서라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요, 그렇게 상환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버리는데,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이것만 이용하게 돼. 그러다가 은행 거 대출은 이제 다 갖고 없어지고 남아있는 거, 이 고금리 대출, 이것만 남아있는 거. 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가 많아지기 전에 저금리 대출과 고금리 대출 비중이, 저금리 대출보다 고금리 대출 비중이 좀 더 높아진다. 그럼 하루빨리 채무를 통합하거나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늦어지면 나중에 고금리 대출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